우리들이 늘 직면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미 망쳐버린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이죠.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 관계들, 이런 것들 말이죠. 특히나 마감 시간에 제약이 있는 경우엔 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라고 뾰족한 묘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야기는 일단 시작을 해놓고 순간 머리가 멍해집니다. 일단 저의 사고 체계로 풀어가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엔 내가 일단 풀어낼 수 없는 것을 마주하게 될 땐 일단 멈춥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스탑을 하죠. 특히나 당장 숨 넘어갈 것 같은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또 더 이상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습관은 제가 어릴 적 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6.25 전쟁 때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 전쟁통에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다니고 포탄이 쏟아질 때 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그 눈먼 총알에 맞아 죽을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저 납작 엎드려서 이미 포탄이 쏟아진 자리에 쏙 들어가 숨 죽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살 확률이 높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현대에 와서 제가 어떻게 써먹냐면, 내가 뭔가 구설수에 올랐을 때 변명을 하고 맞대응을 하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고소고발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였어요. 일단은 가만히 숨 죽이고 지켜보는 게 먼저라는 거였죠. 이게 처음엔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데 기다리다 보면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보인다는 거였죠. 물론 뭐가 문제였고 왜 나를 공격하는지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참 쉽지 않죠. 구설수 대부분이 그렇지만 어떤 사건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기는 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그 사건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대부분의 오해라는 것도 그래요. 어떠한 사건은 그저 트리거, 즉 사건을 촉발시키는 방아쇠일 뿐이지 그 밑에 깔려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따로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마음, 또 내가 그동안에 잃어버린 신용 같은 것이 없다면 단 하나의 사건, 단 하나의 말로 나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는 나에 대한 시기나 질투 같은 것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로 인해 만들어진 자잘한 상처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내가 잘못되는 것이 통쾌한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동안에 내가 엄청 꼬았다는 겁니다. 이 복잡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면 아래에 있다가 하나의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뿐이고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과연 그런 조짐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무시했겠죠. 조짐이 없이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같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때도 사실 분명히 조짐이 미리 있어요. 제가 10대 때 그 큰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얼마나 천천히 머릿속에 각인이 됐는지 거의 슬로우 모션으로 오토바이가 트럭에 빨려 들어가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지서부터 달려오던 그 트럭과 오토바이가 이 충돌할 게 뻔히 보였어요. 저대로 가면 사고 난다 했는데 아니 어찌된 일인지 그대로 가서 충돌을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거리상 시간상 충분히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뻔히 눈 뜨고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래 느낌이 쎄해서 놀러 가기로 한 약속을 깨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죠. 그날 저녁에 친구 녀석들은 결국 쌈박질이 나서 몇 놈은 크게 다치고 또 몇 놈은 잡혀가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날 저에게 보여줬던 그 사인을 무시하고 제가 친구들과 놀러 갔다면 아마도 저 역시 뭔 일이 났었겠죠. 이처럼 폭행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는 사람들도 왠지 모르게 느낌이 쎄하다든지 뭔가 징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안 좋은 일이 계속 누적되거나 차라리 집에서 가만히 쉬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환경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안 좋은 일을 겪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무시해서 결국 안 좋은 상황에 스스로 빠져들 뿐이고요. 제가 그 교통사고를 당한 적은 없지만 운전을 하다 보니 운전을 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를 가만히 이렇게 복기해보고 생각해보면 평소라면은 분명히 사고가 나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리고 평소라면 좌우 확인도 하고 뒤도 확인하고 운전을 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그 확인을 못하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운에서 눈을 가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확인하고 본 것 같은데 못 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머릿속으로 복기를 해보면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운에서 눈을 가릴 때는 분명히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전에 나는 뭔가 그런 조짐들을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우리는 이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니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연은 분명히 우리에게 미리 안 좋은 일들을 알려주고 사인을 보내줍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두들겨 패는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평소에 자신을 다스리고 맑혀온 사람들은 낭패를 보는 일을 겪지 않고 살아가죠. 나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억울해할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 점을 분명하게 해놓고 이야기를 풀어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쯤 되면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는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이미 인식이 됐다는 건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라고 인식이 되지도 않죠. 그냥 처리를 해버리고 말지. 이 문제가 될 때까지 만들어진 시간과 그리고 자잘자잘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진 거라서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달려들죠. 그러니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점점 더 상황만 꼬여가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변명거리를 만듭니다. 아,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 안에 나의 잘못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없고요. 이 문제는 내 조건이 안 받쳐줘서 그런 거라든지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든지 하는 식으로 자기 잘못은 다 감추고 멀쩡한 다른 것들을 건드립니다. 사실 이건 애초에 내가 해결할 실력이 되질 않아서 벌어진 건데 말이죠. 항상 사실 답은 심플합니다. 내 실력 부족. 조건과 환경이 되질 않으면서 덥석 덤벼든 내 잘못은 말하지 않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조건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안 됐다고 말을 하는데 애초부터 조건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내 잘못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부 이런 식입니다. 자연은 정확하게 인과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인간들이 저마다 자기에게 유리해 보이는 해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저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아는 만큼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더 많은 이유와 명분을 쌓았냐로 이기고 지고 할 뿐입니다. 이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건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거나
내가 아파 누워있거나 하는 거라서 이건 사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이미 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우리 인간이 왜 산다고 그랬죠?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서 쓰러지고 있는데 내가 행복하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을 아프게 하면 결국 내가 아파집니다. 이 우주는 한 덩어리로 작동을 해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며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내가 나를 아프게 해놓고 내가 행복해진다는 설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파서 쓰러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식인데 내 자식을 아프게 한 너를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줄까요? 이 인간들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정말 구멍이 숭숭합니다. 편협되어 있죠. 아마 지금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반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인간들이 전부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인간이 80억이고요. 저는 이 지구별이 멀쩡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일이 사실 더 신기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쯤 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내 앞에 올 때는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일단은 좀 알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일단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망가지니까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일단 심호흡을 하세요. 뇌가 뒤죽박죽 막 돌아가는 중이라서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열이 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 홍익학당의 윤홍식 군은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일단 속으로 몰라, 괜찮아를 외치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효과 만점이에요. 당장 뭘 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앞에 닥치는 모든 것들은 그 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변하지 않으니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달려오던 관성이 있어서 물론 더 안 좋게 흘러가겠죠. 근데 그걸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 힘만 더 빠지지. 그래서 몰라 괜찮아는 순간 나를 진정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해서 뇌로 올라간 열을 끌어내리면서 식혀주세요. 충분히 산소가 공급이 되면 뇌압도 내려가고요. 심장박동도 가라앉아서 진정이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나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세요. 그래야 뭘 해도 할 수 있어지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나의 조건과 환경을 찬찬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에게는 정보가 부족할 겁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부모는 난리가 나죠. 당장 병원에 데려가려고 허둥지둥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부모가 허둥대면 허둥대는 만큼 같이 난리가 나죠. 부모의 허둥대는 것에 공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부모가 침착하면 아이는 더 나빠지지 않아요. 아이를 잘 달래면 열이 조금은 내려가죠. 진정이 되니까. 그러면 옷을 벗기고 물수건으로 닦아서 열을 식혀주면 좋겠죠. 특히나 뇌로 열이 올라가는 걸 막으려면 찬물을 수건에 적셔서 이마에 대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아이를 진정시키고 병원을 알아보는 거예요. 천천히, 급하지 않게, 아이가 동요되지 않게 말이죠. 사실 아이는 부모가 좀 단단하면 잘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붕 떠 있으면 아이에게 사고가 날 확률이 높죠. 이처럼 처음 부모가 되면 모르는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미션이 떨어질 때마다
허둥지둥 될 게 아니라 우리는 설정 자체를 공부로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언제 우리가 부모가 돼 봤나요? 아이를 낳고 이제 부모가 되는 공부를 하는 건데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공부라는 사실을 놓쳤던 겁니다. 한 사람이 내 앞에 온다는 일은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일처럼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경험과 그 사람이 맺었던 인간관계와 그 집안의 내력, 그리고 전생의 어병 같은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같이 가지고 내 앞에 오는 겁니다. 이것을 신들의 영역까지 확장시켜버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한 군단과 한 군단이 만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어마무지한 사건을 우리들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함부로 가볍게 여겨왔죠. 그러니 사는 게 꼬이고 엉킬 수밖에요. 부모와 자식의 사이도 그런데 하물며 문 밖에서 알게 되는 인연들은 또 어떻겠어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뭣도 모르면서 함부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엉켜 있겠어요. 그런데도 내 잘못이 없다? 이 설명을 듣고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해도 쌉니다. 앞으로 더 계속 고생을 할 거고요. 이거는 정말 그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날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 교통사고를 냈던 그 사람들처럼 정확하게 어려워지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어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일단 좀 멈추세요. 멈춰서서 나를 살펴보세요.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자기 성찰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나는 내가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나는 이게 좋아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도 그러냐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이 정보를 저 사람이 알게 하면 이렇게 행동을 할 것 같아서 그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상상도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경우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마 거의 매일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말이죠. 좋은 소식일 거라고 알려줬는데 상대방은 관심이 없거나 내 예상만큼 좋아하지 않는 경우, 이런 상황 얼마나 많던가요? 이게 우리들이 갖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요, 내 자신뿐이지 다른 사람은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내 자신조차 내 맘대로 되질 않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고, 살을 빼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고, 인생 자체가 내 맘대로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착각에 빠져서 내 멋대로 다 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다 나에 대한 성찰이 없이 살아서 그래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죠. 나 자신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모두 무지합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죠. 저는 늘 이 세상 돌아가고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다들 너무 멀쩡하게 잘 살아가요. 그래도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기적은 이런 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이렇게 무식하게 살아가는데도 아직도 숨이 붙어 있어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생각이 이쯤 이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을 수호하고 있는 그 수호신들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해지죠. 아이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느라 정말 고생하는 모든 신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무엇이고 또 이 지구별은 무엇이며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조금씩 비틀려져 버렸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도 결국 인간이 만든 것들이라서 조금씩 비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죠. 그걸 가지고도 우리는 내가 옳다 주장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인간 세상에 갈등이 사라질 수 없는 거고요. 또다시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겠습니다. 간단해요. 일단 멈춰서고 뇌압을 낮추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나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상태가 이 지경이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들의 상태가 이 지경이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 싶죠? 심플합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고 나에게 부족한 정보들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말은 간단해도 내가 행동으로 옮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면서 만들어 놓은 습관이란 것이 있어서 내 몸은 내 생각대로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인생학교에서 듣기훈련 100일 프로젝트를 그래서 만들어 둔 거예요.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바뀌는 기간이 최소한 100일은 걸린다는 거죠. 그 100일 동안 입을 닫고 귀를 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 100일이면 거의 모든 세포가 바뀌면서 최소한 함부로 말을 뱉어내는 행동에는 제동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상대들의 말을 흘려들었는지도 깨달았을 거예요. 재미난 것은 이 100일 기간 동안에는 나에게 오고 있던 그 어려움들이나 나를 괴롭히던 그 괴로운 것들이 잠시 멈춰집니다. 어떻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고요? 자, 봅시다. 인간이 태어난 이유가 뭐죠?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드렸죠. 내가 진 빚을 갚고 내가 받아야 할 빚을 받으면서 그 사이에서 나는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모든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어려움이 온 이유는 뭘까요? 일단 내가 잘못 운영한 탓이 첫 번째죠. 그리고 이 어려움은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자연의 안배입니다. 자연에서 그리고 상대방들이 야야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못 길을 들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자연도 상대들도 나에게 어려움을 준 목적이 달성이 된 게 아닐까요? 그러나 내가 완전하게 개가천선한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은 남아있겠죠. 그러니 일단 두들겨 패는 걸 멈추고 나를 지켜보는 거죠. 왜 그 부모가 아이를 야단칠 때를 상상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한 대 딱 맞고 아이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걸 멈춰버리면 부모도 잠시 멈추게 됩니다. 딱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듣기 훈련을 시작하면 일시 멈춤 버튼을 누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최소한 100일 동안만큼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그 사이에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결정되겠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왜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물론 그만큼 인간이 쉽게 안 바뀐다는 말이겠죠. 이해는 합니다. 뭐 그런 말을 하는 너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영적 진화에 있다고 안 했습니까? 인간은 변합니다. 그리고 또 변해야 하고요. 사람은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의 포인트는 나를 바꾸고 고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요. 상대방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남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설정이 잘못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이래서 튀어나오는 거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저 사람도 저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는 남의 인생에 간섭할 권한이 없어요. 이건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이건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건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것만 하세요.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은 저절로 바뀝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저희 인생학교에서 그 영화 영린에 나왔던 중용의 구조를 늘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성이라고 말이죠. 오직 정성스러운 사람만이 나를 바꿔서 세상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왜 사회주의가 생각은 참 좋았는데 실패를 했는지 아세요? 자신이 바뀌지 않는 상태 내에서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역성혁명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좌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시민이니 김어준이니 하는 좌파 스피커에서부터 민주당이니 조국 신당이니 하는 좌파 정당들이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짓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공식입니다. 자신들이 바뀌지 않는데 어찌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건지 말이죠. 내가 투명하고 맑고 밝고 빛이 나면 저절로 사람들은 나를 따라옵니다. 내가 멋있고 내가 좋으면 나를 따르고 나를 닮으려 하고 나와 놀려고 하겠죠. 나와 같이 있으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험을 하면 나를 떠나지 않고요.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왜 그 아이폰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몇몇의 빠들만 열광을 했죠. 그러나 스마트폰은 이 세상을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좋은 건 누구에게나 좋은 거니까요. 나에게만 좋고 나만 옳다고 하는 건 먹히질 않아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일은 모두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집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것들조차 사람들 속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요즘 사람들이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까지 만들고 또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떠드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요. 입는 옷에서부터 먹는 것까지 어느 하나도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그 생존 프로그램 같은 것에서 나오는 그 생존법, 그건 또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지 혼자 생각으로 된 걸까요? 이 생존법 역시 어디선가 보고 듣고 한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조상들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그 되지도 않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건지 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생존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 사람 대하는 법만 알면 인간이 어려워지는 법은 없거든요. 저희 인생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이야기죠. 정작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걸 배우고 있었던 건데 우리들이 미처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고 배우려면 입을 닫고 귀와 눈은 열어두고 무조건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정보가 차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을 알 때까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